그렇다면 바로 여기! 집통 서포터즈에 지원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SNS 운영에 소질 있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부동산 콘텐츠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도 쌓고 서포터즈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혜택도 잡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집통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요,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2주 연속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는 거죠.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줄었는데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나 또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이 매수 심리는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주택 거래는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나오고요. 일부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낮아지고 이렇게 혼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집값을 얼마든지 밀어 올릴 수가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신규 공급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 아파트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사실 이제 서울 지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의 가치 상승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려면 결국은 주변의 일자리라든가 또는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그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원칙뿐만 아니라 주변 가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시고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양재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으로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양재동은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강남과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소장님, 양재동의 교통이 더욱 좋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재동은 이제 위례과천선 GTX 신호선이 착공,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망도 서초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해서 교통망이 아주 우월하면서 향후에 양재 테크시티 같은 대규모 업무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주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은 양재천과 양재시민의 숲, 구룡산 등 도심 속 힐링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군도 양재동의 장점인데요.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의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교통개발 호재와 배우 수요로 더욱 관심받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아파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는 곳이고 그리고 살고 싶어하는 곳이죠.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 거기서도 참 아파트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전해드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양재동의 아파트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개요 정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고요.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57.769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27.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10층 중에 10층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고요. 전체 세대수는 27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 2개, 화장실이 2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거실,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1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건물 특징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전용 면적 57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실사용 면적은 24평 정도 되고요. 방이 2개, 화장실이 2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복층식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0층 중에 10층 건물이라 조망권이 아주 뛰어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20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풀옵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갖춰져 있고요. 보시는 것 전체적으로 아주 화이트 톤으로 아주 온화한 톤으로 깔끔하게 잘 갖추어진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진에서 다음 장에 보시면 전체적인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제 실사용 면적은 24.19평이 되겠고요. 조망권이 아주 탁월합니다. 조망권이 보시는 것처럼 외부 조망권이 사방으로 다 뚫려 있어서 조망이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테라스도 실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테라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또 이제 여가를 조금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기도 고기도 구워 드릴 수 있는 풍부한 테라스도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남의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유니크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죠? 복층 구조에다가 밖에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이 활용가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점까지 꼭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은 잠깐 이 아파트 바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양재동 일대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 짚어보죠. 자, 그러면 양재동 일대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도 좀 알아볼까요? 네, 상세히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서초도 양재동이라고 그러면 다 아는 위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양재역이죠. 양재역에서 바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호선이나 신분당선 양재역이기 때문에 아주 교통 환경도 우수하겠고요. 바로 이제 북쪽으로 가시면 강남역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역 업무단지 쪽에서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더시게 되면 이제 풍부한 녹지나 생활 인프라도 뭐 강남이기 때문에 원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서초구청이 있게 되겠고요. 또 법원도 마찬가지로 있고 양재 시민의 숲이라든가 또는 대형 마트들이 바로 남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 아주 우수한 환경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대기업도 많이 배치되어 있죠. 그다음 구룡산 대모산이라든가 뭐 대형 병원이나 또 양재청 근린공원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다 아주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강남구, 뭐 강남에 이제 그 양조동이라 그러면 원체 이제 주변에 수요도 많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권의 직장인들 수요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양재역 주변에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법원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서초구청도 있고 그 주변에 주상복합도 되게 많고요. 365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저희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조금 더 확장하시면 이제 삼성역 쪽에 또 대규모 개발이 되고 있죠. 직장인들도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포동 또 재건축도 활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이주 수요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한참 또 진행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양재 테크시티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들이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생활하시게 되면 이제 주변에 학교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뭐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양재고나 먼주초 또는 은광여고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잘 배치되어 있어서 또 생활하기 아주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이제 가치나 집가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업무 지역이나 산업단지가 배치되어 있어야 지속적인 상주 인구 또는 유도 인구가 많이 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재 테크시티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적인 면적은 한 100만 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그 확정이 되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본 물건지 바로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받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개 군이 나눠져 있어 대기업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또 상업시설이나 또는 문화시설, 여기가 특화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따지면 이 강남 지역에서도 향후에는 또 핵심의 핵심 지역이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아주 큰 호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직접 이 물건지가 바로 위치하고 있는 양재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재역 사거리 지구 단위 계획이 현재 이제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역 쪽도 지금도 고층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고층 건물이 덜 올라가 있는 북쪽이나 이제 동남쪽 같은 경우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재역 현재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법원이나 서초구청 등 수요가 많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형 호재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가 사실 들어온 노선에 따라 지가라든가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GTX C노선입니다. C노선도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양재역에 바로 GTX C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양재역 사거리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이 많이 되는데 C노선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양재역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양재 시티, 테크 시티를 통해서 이쪽도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강남은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만도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위례과천선도 이번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선 관련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양재 시민의 숲 여기에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사통팔달의 교통망 추가적인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양재동은 특히 유념해 보셔야 될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서초구 양재동 이 동네 이름만 말해도 좋은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천 지금 흐르고요. 공원도 있고 애들 학군 참 좋습니다. 어른들 일자리 많아요. 출퇴근하시기 상당히 좋다는 거죠. 자, 이런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보죠. 양재 테크시티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되고 상업시설, 문화시설들 계속 또 업그레이드가 될 테니까 더 좋아지겠죠. 여기에다가 GTX 이야기까지 정말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곳 바로 서초구 양재동이라는 사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이 신축의 아파트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정보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한 1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임대가 9억 3천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2억 2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까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춘천시 토지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역은 경춘선이 지나는 춘천역으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ITX 고속철을 이용한 1시간대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위치한 춘천시 우두택지지구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 우두동 일대에 약 1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공간으로 약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요. 소양강, 북한강 등 자연경관을 갖춘 쾌적한 입지 조건과 사업지구 내 교육 및 교통,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어 신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소장님, 교통이 편리한 만큼 풍부한 수요도 누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간 한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내년에 5월 정도에 이제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이 되면서 대규모 또 업무지구도 예정이 되어 있고 춘천 역세권 개발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신규 택지지구에 대한 수요, 거기에 따라 상업시설을 들어갈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곳 주변에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는 현장 바로 인근의 상중도와 하중도 일원에 현재 공사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고용 인구는 약 2천여 명, 연간 관광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사막산 케이블카, 춘천 마리나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연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인구 상승 및 투자 가치가 상승되는 획기적인 관광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조금 전에 서울의 핵심 입지로 서초구 양재동을 살펴드렸다면요. 이 강원도 춘천시의 핵심 입지로 우두동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춘천시 우두동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토지를 만나보실 텐데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고요. 네, 개요 정보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경춘선 춘천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면적은 651제곱미터 약 19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토지는 건물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냐가 중요한데요. 도시지역의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10층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이제 330제곱미터 100평 기준으로 4억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말씀이 준주거 지역에 있다. 그래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적률이 한 50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배는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면적은 651제곱미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평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이 가능한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준주거 지역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을 조금 사이트에서 훑어보시게 되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준주거 지역이 가운데 있고 강변을 따라서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고 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이 형성된 것처럼 상업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그런 토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재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이제 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역에 준주거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이 변화가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자리 자체는 항아리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아주 토지 지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두노 토지입니다. 지금 사진 잠깐 보셨는데 저런 모습으로 좀 되어 있죠. 앞으로의 모습이 근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동네 자체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지역의 준주거지요. 그러니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지 여건부터 호재까지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호재 알아볼까요? 네,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물건지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 같은 경우는 춘천에 이제 강변 신도심이 있습니다. 소양호를 띄고 있는 강변 신도심이 위치하고 있는 핵심 지역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남쪽으로 보시면 이제 춘천에 춘천역을 중심으로 한 우측에 이제 구도심이 있게 되겠는데요. 거기 강원도청이나 뭐 춘천시청, 뭐 대학병원,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 자체도 굉장히 짧습니다. 한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이 춘천 신도심에 또 생활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치 중에서도 준주거 지역이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조금 말씀을 또 드리면 춘천 강변의 신도심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강변을 따라서 또 아파트가 계속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항아리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레고랜드 등이 개장이 되면 결국 택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배 이상 지금 거래량이 늘어났는데요. 이때 항상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특히 준주거 지역의 이런 형태는 굉장히 나중에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또는 희소성이 있는 그런 토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 또 초등학교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을 끼고 있는 자리에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히나 남쪽을 보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역 자체는 춘천의 신도심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날 그렇게 변화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이 큰 이제 호재가 이제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되겠는데요. 춘천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에 따른 이제 언제 개장되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개장이니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춰서 지금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 안에 내부 시설을 보면 거의 뭐 전체 규모는 한 32만 평이 넘습니다. 32만 평이 넘는 규모의 레고 우리가 이제 관련되는 시설로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레고 시설의 레고 놀이시설이라든가 또는 테마파크라든가 뭐 워터파크라든가 레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고요. 관광객도 이로 인해서 한 2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추가로 더 늘어나면 한 1000만의 관광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어쨌든 핵심 중에 핵심 요소고요. 직접 고용인구만 해도 2,000명, 3,000명이 지금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어쨌든 토지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 같은 경우에 북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두 택지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13만 평이 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생각했던 레고랜드 개장이 늦춰지면서 사실 이제 규모가 좀 축소됐는데 거기에 따라 지금 강변 신도심이 새롭게 지금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변에 준주거로 미리 도시화를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로 있겠습니다. 그것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강변을 끼고 있는 자리에 이 입지가 있기 때문에 우두 택지 개발 지구도 굉장히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강변을 끼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리도 많이 놓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놓아주는 계획이 잡히는 것은 그 강변에 아파트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또는 업무지구라든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소양 8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두동에서 동면을 통해서 이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진행이 되면 이 도로 같은 경우 이 다리를 통해서 도로가 바로 지금 저희가 물건지가 있는 바로 북쪽에 바로 인근에 이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도
훨씬 편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다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더 개발된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춘천의 토지 거래량입니다. 춘천의 토지 거래량이 1월에서 6월까지 토지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말은 호재들이 지금 이제 완공이 가까워지고 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거시설 용도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구매 지수 심리 자체도 지금 100을 다 넘어서 결국은 수요가 개선이 꾸준히 받치고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명심을 하시면 이 지역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타이밍으로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큰 호재가 하나 있죠. 동서고속철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까지 해서 이제 춘천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제 고속철도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춘천에 속초 가는 부분이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속초에서도 이제 춘천을 오기 굉장히 더 좋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결국 이제 관광의 그 메카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 통해서 상주 인구나 상업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는 아주 이제 그 앞으로는 발전이 더욱 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두동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춘천역에서도 가깝고요. 춘천의 강변 신도심, 요 핵심 지역이라는 점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호재들도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레고랜드, 이거 흔한 놀이공원 아니거든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내년에 춘천에 이런 게 들어선답니다 하면서 난리가 난 곳이라는 점, 이런 거대한 호재들도 같이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두동의 토지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조금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동 토지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는 4억이 되겠고요. 100평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원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지금 우두 택지개발 지구에 2종 일반 주거나 자연 취락 지구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지금 평당 한 400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준주거지역이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건물을 배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800만 원 정도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우두동의 토지까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세미나 소식이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왕초보 경매가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이어지게 되는데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예약 전화는 필수적으로 2128-26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미나 하나 더 있습니다. 소액으로 가능한 수도권 알짜 투자처죠. 토요일 오후 2시고요. 마찬가지로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거래량이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또 35% 이상 하락한 그런 단지들이 속출한다고 하니까 아파트를 많이 올라가기 기대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출을 많이 이용해서 사신 분들은 좀 부담감도 많은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 거래량이 14% 이상 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어디 쪽으로 가는지를 좀 파악해 보신다면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하락률이라든가 상승률 이런 어떤 지표 지수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를 하시는데 좀 더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삼동 인근에는 한국국제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도 인접해 있어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직주근접 입지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사님, 역삼동의 생활 환경도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인근 종합병원과 대형 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또 매봉산과 양재천이 인접해서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산책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또 역삼초등학교, 역삼중학교, 은광여고 등 우수한 학군들이 밀집되어 생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삼동 인근의 대형 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양재-IC 구간 지하화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지하화 사업이 완료된다면 상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절된 경부고속도로 동서생활권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주근접 입지와 풍부한 유동인구로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또 강남의 한복판으로 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를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참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한티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39.84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이 한 15에서 16평 정도 되는 좀 넓은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지 면적이 좀 넓습니다. 22.27평방미터로 보통의 다세대가 한 4.6에서 5평 안쪽에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6.7평 정도로 한 2평 정도가 많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층수는 총 5층 중에 5층 중에 3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준공은 2021년 9월이죠. 준공이 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4,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뭐 요즘 최신 유행하는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남 한복판에 굉장히 고소득의 직장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다세대 주택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사용 면적을 좀 넉넉히 만들기도 했고요. 또 외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와 거의 빈주어서 차별화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 역시 굉장히 넉넉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거실이 대리석으로 다 전면이 꾸며질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장재들을 선택해서 갖고 있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하이라이트들이 또 옵션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방에 있는 그 부엌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수입 자재라든가 또 한샘이라든가 그런 외형으로 내장재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탁 트인 곳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밝게 조망이 되어져 있고 총 6세대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어떤 구성 공유 면적이라든가 공유 복도라든가 또 공유 엘리베이터 등이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져 있고요. 주차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가 한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한 역삼동 강남 한복판 안에서 주차가 자유로운 그런 시설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장점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원들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가 이런 안전 보호 장치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서 보안이 좀 두려우신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3룸과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세대가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세대원들이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강남의 신축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말만 신축인 게 아니라 지금 구조나 내부 구성만 봐도 상당히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널찍한 면적에다가 뭐 대리석, 시스템 옵션들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자 지금 살펴드리는 강남구 역삼동 일대 여기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호재들은 뭐 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점들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강남구 역삼동의 위치나 입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강남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존재감이 굉장히 우월한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뭐 다세대 투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용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그런 외형이기 때문에 이쪽에 뭐 임차가 잘 놓여질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2호선 역삼역과 신분당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블 역세권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테헤란로의 직장인들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810 정도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규모로 한 2,0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거의 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보권에 있는 어떤 거주지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특징을 보고 있다면 굉장히 임차 수요를 확보하는 데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 뭐 전세 보증금을 좀 더 뭐 올려가지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앙 뭐 한티역 쪽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을 보시거나 뭐 쇼핑을 하시기에도 되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먹자골목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퇴근을 한 이후에 얼마든지 강남권 안에서 내가 이제 친구들과 여유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강남권에 있는 테헤란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삼성역에 있는 직장인들까지도 유입할 수 있고요. 또 인근에 이제 서초 RNCD 우면 그 테크시티가 개발이 된다면 좀 더 우수한 그런 직장인들의 인구들도 같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 희소성만 가지고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했다라는 그런 입지는 굉장히 뭐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개발 호재들도 꼼꼼히 좀 알아볼까요? 네, 개발 호재가 뭐 주변의 입지뿐만 아니라 차익, 그러니까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롯데 칠성 부지가 지금 현재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한 43,438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한 평당 호가가 3종인데도 불구하고 3억 원 이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가를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넓은 부지에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업무타운이라든가 쇼핑 또 스포츠타운들이 같이 복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사실은 개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하시는 분들에겐 더욱더 뭐 생활의 편리성들이 더 많으실 수가 있고요. 또 임차를 놓으실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더 확보되는 임차인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롱에 있는 35,106평방미터도 25층의 복합시설로 이미 확정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공공시설의 분담금 정도를 한 669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2종이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돼서 25층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업무 시설로 꾸며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뭐 업무의 어떤 그 시설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설이 대형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여가 생활도 굉장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지들이 뭐 라이온 미싱 부지라든가 롯데 칠성 부지 또 코롱 부지까지 합하면은 8만 평 정도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GBC에 있는 7만 9천 평보다도 더 넓은 그런 업무 시설이 확정적으로 입지를 하게 되면은 사이에 있는 어떤 역삼동 같은 경우는 삼성에 있는
호재와 또 강남에 있는 호재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호재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서 호재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입지의 희소성까지 더 가미된다면은 차익까지도 굉장히 많이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워낙에 좀 많은 곳이고 인프라도 뛰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대한 개발 호재들 꼼꼼히 하나씩 살펴드렸고,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사님,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사실은 저희가 뭐 상당히 지분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상 매매가가 5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상 임대가가 한 4억 9천 정도를 예상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5,7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민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평택시의 도로교통망도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있고, 거기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는 지역입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기도 평택으로 왔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여기는 건물이 아니고요, 토지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택의 토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개요 정보 어떤가요? 네, 뭐 동평택 시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는 서평택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평택의 서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뭐 토지 투어라던가 이런 답사들을 다니다 보면은 어디든 뭐 어느 현장이든 지금 공사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시 오성 단거리 토지 역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치는 지금 포승 평택선이죠. 창내역 예정지구의 한 500m 안쪽에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차후에 역세권이 되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605평 중에서 300평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농림지역이고 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지의 특징은 지금 뭐 토지라는 건 사실은 바닥을 건물이 없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여기에 어떤 모습의 건물이 지어질지를 예상하시고 그 토지를 보시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투자를 좀 더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벼가 심어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도로가 있어서 접도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어떤 형태라든가 도로 여건보다는 향후에
차후에가 어떻게 바뀔지를 본다면 창내역의 인근에 있는 그런 토지, 앞으로 인근 토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뭐 토지 특징보다는 앞으로의 입지라든가 호재가 훨씬 더 중요시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평택 포승선 창내역이 안중역과 같이 내년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포승 산단, 국가산단이죠. 산단부터 평택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도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신호장이나 물류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역이다라고 그렇게 예정은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차후에 이제 서평택이 도심이 점점점 차오르고 평택에 있는 안중역 역세권 개발이 차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창내역까지도 차후에는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평 정도의 택지 개발,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죠. 그런 것들이 구상되어져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안중역에서 이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안중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역들이 뭐 평택의 GTX 신호선까지도 확장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강남권까지 한 30분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심들이 굉장히 많이 차오른 곳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장점 외에도 주변과 함께 이루어지는 호재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지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평택 포승선 창내역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역 근처에 들어선다니까 이 부분 참 기대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앞으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발의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자, 서울에서도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하니까 이런 입지 여건들 꼭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입지 여건에 있어 호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네, 평택은 뭐 호재 보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평택은 지금 공사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여기저기서 역과 그다음에 산업단지들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만들어질 곳이 더 많은 곳이라서 투자초로는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작 단계에서는 좀 엄두가 안 나서 투자를 많이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기준기가 올라가고 있고 좀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가 보이고 역세권 개발 계획하는 곳들이 눈에 보여진다고 하면은 좀 투자 계획들을 좀 빨리 세우실 그런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승 산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예정되어져 있는 게 자동차 클러스터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축구장 한 205개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독일에 있는 BMW라든가 또 일본의 도요타 박물관보다도 훨씬 더 규모를 크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포승 산단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자동차 산업과 또 관광이 같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규모 있게 꾸며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연계되는 선에 포승과 또 평택까지 이뤄지는 포승 평택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형덕지구 같은 경우도 뭐 경제 자유구역으로 묶여져서 유통과 산업 주거지가 혼재되어져 있는 또 민과 간이 같이 합동으로 그런 개발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라던가 개발 계획의 이력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평택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평택강 같은 경우는 한 650만 평 정도가 4조 4천억 원 정도의 투자 규모를 유치해서 이곳에서 연간 한 61만 병의 수송을 예상을 하는 그런 규모의 선박들을 예전에 크루즈 터미널을 만들 예정에 있기 때문에 관광과 물류가 같이 가는 그런 평택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의도 5배의 미군 기지죠. 국제 대교로만 연결됐던 것이 이제는 평택 포승선을 가지고 포승 평택선을 가지고도 이 같이 연결선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팽성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 기지가 이제 완성 단계에 있어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는 서평택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포승 평택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양 신도시가 이제 첫 삽을 떴죠. 84만 한 4천 병 규모의 2만 가구이기 때문에 한 5만 명 정도의 거주 인구가 있는 정주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신도시가 이제 첫 삽을 떠서 이제 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뭐 개통할 예정에 있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저희가 투자의 뭐 절대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 여기 들어가고 또 신도시가 들어가고 도로 개설망이 개설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일자리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면은 어느 곳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뭐 여기 생기는 곳이라면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께서 개발의 보고라는 이제 표현도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주변 도시에서 질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혼자 많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 소식들을 저희가 추르고 이렇게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리스트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인구도 급증하고 개발 이야기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곳 경기도 평택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인데요. 자, 그러면 토지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역세권 인근의 토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평택의 주변 토지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평택 포승선 창내역 같은 경우는 신호장역이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져서 사실은 지가가 조금 뭐 저렴하게 평가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심이 들어차고 주변에 뭐 GTX 신호선의 확장 여지라든가 또 KTX도 저는 2024년까지는 연결 노선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평택 포승선에 있는 창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평택의 중심지에 있는 중심구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어떤 인구의 도심의 인구를 가미시킨다면 포승 창내역이 신호장보다는 이제 사람을 나를 수 있는 철도의 개념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주변 토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평당 100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생길 역에서 한 500m 안쪽에 역세권 토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가 있는데요. 왕초보 경매입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선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미리 좀 남겨주시고 한 가지 세미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액으로 가능한 수도권 알짜 투자처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세미나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설릉역 4번 출구로 마찬가지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전화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외 활동 너무 많아. 못 고르겠어. 그렇다면 바로 여기! 지통 서포터즈에 지원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SNS 운영에 소질 있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부동산 콘텐츠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도 쌓고 서포터즈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혜택도 잡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집통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